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할 때 가장 윗행에 어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즉,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 표시하고 있는 이 2차원 배열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CSV 파일에 저장하기 직전에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CSV 파일에 저장될 때 가장 첫 번째 행에 각 열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넘버와 value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첫 번째 행에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CSV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CSV 파일로 저장할 때 데이터를 숫자형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숫자형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실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첫 번째 행에 각각의 열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형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CSV 파일로 저장할 때는 그 데이터의 포맷은 문자열로 변환을 한 다음에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를 운영해 볼 텐데요.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파일 IO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관련된 카테고리 밑에 보면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와 읽기 함수가 페어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2D 또는 1D 배열의 문자열, 또 부어있는 정수형 또는 배 정도 숫자를 텍스트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이 문자열을 새 바이트 스트림 파일에 쓰거나 문자열을 기존의 파일에 추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2D 배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포맷을 다음과 같이 포맷이라고 하는 하나의 입력 값을 인가해서, 예를 들어서 디폴트는 %s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을 의미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숫자형 원소를 내가 인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d,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다 그러면 %f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문자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는 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구분 문자를 다르게 운영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한 줄에 원소 하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인피드 상수를 구분 문자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실습에서는 구분 문자를 CSV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제 그 원소의 구분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구분 문자 부분에는 이제 쉼표를 제가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간단한데요. 포르프를 이용해서 원소가 1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1차원 배열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상단에서와 같이 하나의 열은,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넘버를 표시하고 두 번째 열은 생성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할 텐데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 넘버에 해당하는 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이 value에 해당하는 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포르프에서 이렇게 생성된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로 문자열로 변화해 주시겠고요. 난수 생성 함수 같은 경우는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문자열로 바꾸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포르프를 계속 10번 수행하고
출력 터미널에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뒤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행에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 각각이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2D 배열 전치를 이용을 해서 행과 열의 위치를 전치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관련된 2차원 배열 데이터의 첫 번째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하드 코딩을 해서 첫 번째 행에 표시하고자 하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넘버와 밸류 값을 인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별의 원소를 첫 번째 원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mon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VI가 있는 경로에 result.csv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구분된 스프레드 시트 쓰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이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저장해야 될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상수, 자, 원소는 10개로 하겠고요.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은 자, 넘버 정보를 인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이거는 value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 데이터 타입을 제가 문자열로 바꿀 텐데요. 문자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첫 번째로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십진수형 문자열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입력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도에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6개짜리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소수점 3개짜리까지 표현하겠고요. 자, 이렇게 좀 코드를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각각을 자, 포르프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각각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배열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주겠고요. 자,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배열이 2행 10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죠. 그런데 자, CSV 파일로 저장할 때는 넘버와 밸류를 각각의 열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자, 배열 전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함수 중에 배열 카테고리에 2D 배열 전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행과 열의 위치를 변경해 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데이터에 가장 첫 번째 행에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가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 블록 다이그램에서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원소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 상수를 하나 넣어 주신 다음에 자,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원소를 좀 키우시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자,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로는 뭐 넘버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value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다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원소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건 아래쪽으로 할게요. 자, m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2차원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3개 열로 이렇게 표현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한 폴더에 제가 CSV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D 데이터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여기서는 탭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쉼표로 하겠습니다.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구분할 때 쉼표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쉼표로 제가 바꿀 거고요. 그리고 자, 포맷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 %s로 해서 자, 문자열이라고 정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하나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경로 만들기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그 다음에 자, 상대 경로에 자, result. 자, CSV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자, 파일 경로에 인가해 주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주석으로 자, 여기는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폴더에 CSV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result.csv 파일이 생성이 됐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넘버와 밸류가 표시가 되고 그 아래에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유용한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